일단 교재 거기 보시면 559페이지 하실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회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눌러주세요. 그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연습했었던 게 3001번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3002번에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3002라고 치시면 한라라고 뜰 겁니다. 거기 559페이지 위에 써 있어요. 주 한라라고. 그래서 요걸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엔터 치시고 거기 밑에 7월 5일 거 있으시죠? 네, 지금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분계 적어볼 시간을. 거기 7월 5일 거 1분 드릴 테니까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그 가로에 대손충당금. 그래서 앞으로 대손충당금 나오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주는 거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 그랬고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 거기 지문에 보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얘가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운 거랑 문제랑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제 그거를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요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대손상각비. 왜냐면 거기 위에 보시면 대손의 뜻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받게 됐는데 준비된 거는 얼마밖에 없어요?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돼요. 7월 5일 날 차변의 대손충당금 30,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손 뭐라고요? 상각비.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보충해 준다. 그래서 보충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청개.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뭐에만 신경을 쓰시라고요? 등록에다가만. 그래서 등록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할까? 거기에만 오늘은 신경을 쓰세요. 나머지들은 이제 하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등록을 할 건데 오늘부터는 차변하고 대변만 쓸 거예요. 시험용으로. 왜냐하면 차대변으로만 해도 모든 문제 다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만 쓸 거라고요? 우리는 차변 대변만 쓸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몇 월 며칠이었어요? 7월 5일 들어오시고 요거 두 개 차변에 두 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두 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대변 몇 번 넣으면 돼요? 한 번 넣으면 되죠? 입력해 보세요. 계속 해야 되는 게 분계하고 등록하고 분계하고 등록하고 그게 주된 업무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래서 등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차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제가 요 옆에다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누구 선택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선택하시고 금액은 30.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상각비 70. 그리고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대손이라고 쳤을 때 많이 뜨죠. 그러면 글씨를 더 치면 돼요. 상이라고 치면 글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 글자로 했을 때 글씨가 너무 많아. 그러면 몇 글자 치시라고요? 세 글자. 그리고 웬만하면 세자 안에서 거의 다 해결돼요. 대손상각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어디라고요? 1000개. 그러니까 분계만 잘하시면 여기에다 옮기는 거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나만 더 배우시면 일반 전표 등록 관련된 거는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5일 거 밑에 2번 있죠? 네, 2번도 한번 분계 또 적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데까지. 그래서 1분 후에 또 맞추고 넘어갈 거고요. 몇 번까지 이렇게 풀 거냐면 8번까지 풀 거예요. 그리고 8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분계 연습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적어보시고. 요거는 좀 어려워요. 실제 시험 문제 나와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목적. 그리고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십시오. 계산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 있냐 없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단기 매매 증권. 요게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나셔야 되는 게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해라.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래서 요 문제는 요게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주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닌지라.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게 나와야 돼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거기 교재에 보시면 100주에 2만원이라고 있어요. 몇 주에 얼마요? 100주에 2만원. 그러면 100주에 2만원 곱하면 얼마 나오죠? 20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0. 그래서 200. 그 다음에 증권회사 수수료 3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 수수료는 뭘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3만원. 그러니까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은 내가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정해져 있는 걸 얼마나 기억해서 얼마나 맞추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203만원. 그래서 정리하시고 등록도 해보세요. 7월 5일. 그 밑에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밑에다가 쭉 이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해보시고. 등록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인데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엔터를 치면 위에 있는 글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요 글씨가 보기 싫으시면 그냥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엔터 치면은 다른 글씨를 가지고 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올 그 잘못된 거는 그냥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시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200 그다음에 차변에 수수료인데 제가 9라고 쓰면 앞에 9로 시작하는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3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인데 그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마지막 금액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금액은 꼭 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 써도 돼요. 네, 왜 안 써도 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채권 채무가 아닌지라 제가 안 쓰는 거에 쓰는 건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거에 안 쓰면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시험 보실 때에는. 그 다음에 다음 거 말고 3번 말고 4번 한번 해보세요. 3번은 지금 풀기엔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 7월 5일 또 분개해보세요. 지리전자의 그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2% 할인해 줬대요. 그러면 1,000만 원에 2%면은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했었으니까 매출 할인 20. 그 다음에 예금했대요. 당좌 예금 900 얼마요? 80. 그 다음에 왜 돈을 받아야 되나 봤더니 외상으로 판 거 있었죠? 외상 매출금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오상이 아니고 외상.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리전자. 한번 또 분계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분계 몇 개 맞추냐 이런 거는 1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냥 무조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라도 더 등록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해 보세요. 적어 보시고. 그래서 등록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매출 할인인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제품 매출이라고 써놨죠. 근데 왜 써놨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제품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문 안에서 찾는 걸 연습해야 돼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제품이라고. 그래서 헷갈리시면 항상 지문 잘 보면은 지문 안에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험장 갔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 싸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리전자. 그래서 오늘은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신경 쓰시라고요? 분계 보고 등록하는 거에다가만 신경을 쓰세요. 어차피 분계는 계속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회사 가시면 회사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5번 하시는데 5번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면 요것도 패턴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출장 가면 가지급금이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건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요거를 힌트로 해서 7월 5일 거 풀어보세요. 저희는 8번까지만 풀 거예요. 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출장비 사용 명세서.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이제 출장 가셔서 돈을 쓰셨는데
65만 원어치 쓰셨대요. 그래서 출장 가서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비교통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얼마 썼나 봤더니 65만 원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영업거래처. 죄송합니다. 55만 원으로 하셔야 돼요. 얼마요? 55만 원. 다음에 보실게. 예, 요거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저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거래처. 그래서 우리 거래처하고 밥 먹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접대비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 출장 가실 때 가지급금 거기 지문에 50만 원 들고 가셨대요. 얼마 들고 가셨대요? 50만 원. 근데 돈을 더 썼죠. 50만 원 들고 가서 65만 원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더 쓰고 오셨어요? 15만 원 더 쓰고 왔죠? 거기 지문에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얼마 더 썼다? 15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입력하세요. 요렇게 나오면 총 4번 넣는 거예요. 차변 2번, 대변 2번에서 4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짜 바꾸셔야 돼요. 7월 10날로.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인데 8로 시작하는 거 요 58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5만원,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10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55, 대변에 현금 55가 아니고 50만원, 현금 15만원. 그러니까 분개 넣은 거 그대로만 옮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분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 자체가 막 엄청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6번은 건너뛸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빠르게 회수, 그 다음에 조기 회수 나오면은 매출 할인이나 무슨 할인이라고요? 매입 할인. 그리고 매출로 갈 거냐 매입으로 갈 거냐는 지문에 있어요. 또 그거 참고하셔서 7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7번 보시면은요 7월 10일 보시면 원재료 매입처 덕유 상사의 외상 매입금 중 100만원. 그래서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덕유. 그 다음에 대변에 빨리해서 할인 받았대요. 그래서 매입 할인 5만원인데 원재료입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원재료라고. 그래서 원재료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송금해서 줬대요. 그래서 당좌예금 95만원 정리하시고 또 등록해보세요.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7월 10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덕유 상사 100. 그 다음에 대변에 매입 할인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재료. 그래서 뭐하고 관련된 건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당좌예금인데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이 얘기 했었죠. 엔터 치면은 위에 거 갖고 온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덕유 상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거 잠깐 봐보세요. 이 덕유 상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 스페이스바 엔터 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떠요. 그냥 엔터 치면은 위에 있는 덕유 상사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덕유상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누르고 엔터 치시라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은 위에 있는 글씨를 안 갖고 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3개. 요건 시험 때도 잘 틀립니다. 요거는 좀 난이도가 꽤 높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거기 원가하고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원가는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가 뭔지는 조금 이따 나와요. 저희 오늘 메인 매출 전표 조금 해보고 마무리할 거라, 그 다음에 내일 못한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연습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가의 뜻이 말 그대로 원래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의 뜻은 시중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가는 내가 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는 내가 모한 금액이에요. 판매하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가하고 시가하고 다르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달에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 대체의 뜻이 뭐냐면은요. 대체의 뜻이 전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신고라는 걸 합니다. 무슨 신고예요? 전입신고. 그래서 대체하고 전입은 바꿔라는 뜻이에요. 바꿔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서로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요? 대체 또는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란 내용이냐면 저기 원재료하고 소모품비하고 바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꾸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이렇게 돼요. 차변에 500번대 소모품비 20, 대변에 원재료 20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라고 쓸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입력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 때까지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걸 뭐라 그래요?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재료는 소모품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소모품비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뭐 해야 되죠? 원래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 지금 내용 보시면 팔았어요? 다른 데 썼어요? 딴 데 썼죠. 그 딴 데 쓴 걸 뭐라 그런다고요?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 때까지 꼭 하셔야 되고 입력은 쉬워요. 그냥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얼마였냐면은 20. 그다음에 대변에 원재료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 조그마한 칸이 있어요. 적요에 보시면 요 칸에다가 8번만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적요 8이라고 쳤죠. 그래서 몇 번만 등록하시면 된다고요? 8번만 넣어주시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입력보다는 요거는 이제 왜 어렵냐면 언제 넣어야 되냐를 좀 헷갈려 하세요. 많이. 그래서 언제 넣어야 되냐면은
팔아야 되는데 뭐 했을 때요? 안 팔았을 때, 요럴 때에 등록을 해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꼭 한 번씩 더 봐두세요. 요 타겟정 대체는 앞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어차피 저희 나중에 연습할 때 다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그 다음에 교재는 571페이지로 오세요. 571페이지. 571페이지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계 입력하는 곳이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개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고요. 왜냐면 우리 부가세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것은 다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있으면 뭐든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A하고 B가 있어. 그러면 A에다가 등록을 해. 그러면 A가 아닌 거는 다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B.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으면은 그 양쪽의 선택권을 줘버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에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면 무슨 전표에다 넣는다고요? 일반 전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요건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꼭 유형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유형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71페이지 11번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매출 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 과세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문에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없는데 매출 과세했어. 그러면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매출 과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보시면 11번이 매출 과세고 12번이 영세인데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영세는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 지문에도 있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어냐 영어냐 차이지.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영세예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면세. 면세가 되려면 지문에 무조건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면세라는 게 세금을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서가 나와야만 뭐가 가능하세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4번 건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증빙. 그래서 증빙 저번 주에 한번 적어드렸었죠.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거를 증빙이라고 하는데 증빙이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건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6번 수출. 수출은 직수출이 수출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직수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수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7번 카과. 카과의 뜻은 그냥 신용카드 과세예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카면 신용카드 면세. 그 다음에 거기 22번에 보시면 현과 현금영수증 과세. 이런 식으로 증빙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할 건데 이거는 솔직히 시간만 투자하시면 다 구별해요. 왜냐면 그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카형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72페이지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그래서 572페이지 보시면은요. 51번에 과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입이에요. 5로 시작하면 매입이고 1, 2는 매출입니다. 근데 그건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입과세는 무조건 요게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 없이 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과세가 세금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니까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52번 영세. 영세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지문에 꼭 요게 나와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내국 신용장 아니면 로컬 LC 아니면 구매 확인서. 그래서 이 무조건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영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 면세. 그래서 면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꼭 요게 나와야 돼요. 계산서.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요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54번 불공. 불공의 별표 3개 치기. 매입 쪽에서는 불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요것도 요번 주 중에 외울 건데 불공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오실 때 추가로 불공은 외워갖고 오세요. 그래야 내일 분계 연습할 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도 불공도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5번 수입. 수입 나오면 항상 제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부가세만 회계처. 일단 시험 보실 때까지 저한테 배워 가셔야 되는 게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7번 메이백 카과. 신용카드 뭐라고요? 과세.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살 때 카드로 긁을 때 있잖아요. 그래 카드 영수증 보면 거기에 부가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 걸 과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물건을 사시면 카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8번 카면. 카면은 신용카드 면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1번 현과. 그래서 현금 영수증 과세. 그러니까 줄임말이에요. 현과의 줄임말이 현금 영수증 과세. 카드의 줄임말, 카면의 줄임말은 뭐 신용카드 면세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메인 매출 전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오늘 못한 거는 내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 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분계 연습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반복을 하나라도 더 할게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거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